네,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좀 전 설명했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북한하면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데 당 회의장에서 이게 사라지고 또 김정은주의라는 말도 나왔다고요. 이게 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예.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해서 네. 일종의 유훈통치인 거죠. 그러한 혈통에 기반해서 정당성을 찾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그런 원칙, 그리고 금년 초에 8차 당대에서 드디어 노동당 총비서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 김정은주의라는 게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김정은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 자료가 도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부는 약간 신중하게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 당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네. 그리고 인민들을 사랑한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김정은주의가 과연 그러한 인민대중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이런 것으로 포장돼서 북한에게 홍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북한 노동신문에서 수령이라는 단어를 사설에서 3번 썼다. 그 기존의 김일성 주석만 이제 썼던 거고 김정일 위원장도 생전엔 장군님이라고만 불렀고 사후에나 붙였던 건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수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수령이라는 자리는 김일성의 영원한 자리다. 그렇게 아예 공표를 해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가 전개하면서 수령이란 말이 노동신문에까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김일성 수준으로 높이겠다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만큼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높임으로 해서 체제 결속, 충성 유도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수령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수령은 사실은 공식 직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 김일성 시대도 그랬는데 최고 지도자의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한은 이 수령이라는 것은 북한이 일종의 사회주의지만 가족주의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 뇌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군사도발 중지,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신호고 바라는 부분일 텐데 김정은 체제 확립, 홀로서기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좋은 소식일지, 그러니까 희소식일지 아니면 좋지 않은 신호일지 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 상황이 혼란스러우면요. 예. 바깥으로 대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행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일단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안착되어야지 대화가 수월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다만 지금 북한 상황이 이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핵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같아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정책 방향이 당분간 바꾸기가 어렵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대화로 끌고 나올 것인가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북한 상황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삼중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경제난이 좀 심각합니다. 이게 북중 그리고 북러 교역을 재개한다고 빗장을 푼다고 좀 해결이 될지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게 맞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북한 경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 스스로 해보겠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과 관련해서는 군량미까지 풀었다는 보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 놓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상에서는 부분적인
교류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육상에서도 북중 간에 또는 북러 간에 이렇게 철도 연결이 재개되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함께 북한도 경제 교역을 활성화해야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 조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것을 포착해서 외교적 관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비핵화 문제가 좀 이제 풀려야 되고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실 이 한반도 종전 선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뭐 한미 양국의 시각차가 그래도 다소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는 이견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북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과제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엊그저께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순서 네. 그리고 시기 그리고 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이 순서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다. 그렇게 보는데 미국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시기는 이거는 조금 저는 쉬운 문제라고 봐요. 지금 미국 측에서는 시기 이야기한 것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뭐 미사일 도발 중단하면 시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마지막 조건 부분인데요. 북한은 뭐 김여정 부부장도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시사한 것처럼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폐해야지 종전선언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비핵화 역습의 핵심이잖아요. 예. 결국 제재 완화라든가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야기한 건데 제재 완화나 연합군사훈련, 연구 중단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속한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되고 거기에 백신이 좀 포함돼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상황에서 조건을 새롭게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현 단계라면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 필요성 언급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첫 일정으로 교황을 만나는데 이 교황의 방북 추진 관련 뭐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종교라는 것은 뭐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에 로마 교황청이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뭐 로마 교황청 상황이나 교황의 건강 상황을 봐서 뭐 금년 내에 당장 이렇게 방북을 하긴 어렵고 미래를 위한 투자 수준에서 그런 부분에 기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최근 북한 상황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